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건 사실상 백신을 의무화하는 강제 조치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논란과 갈등, 교육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한 분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에 전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는데 네.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고 예전에는 확진자가 생겨도 추가로 학교도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교내 감염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도 네네네. 이렇게 되면 보건교사 일이 엄청나게 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늘죠. 어떤 지금 식으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락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역학조사가 일단 되어야지. 네, 그렇죠. 자가격리자를 정하고 또 원격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보건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역학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제때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연락이 안 돼서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급에서 수업하는 거 외에 뭐 동아리 활동, 뭐 주제 활동, 스포츠 활동, 뭐 고등학교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등 뭐 다양하게 섞여서 뭐 교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역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해당 학년은 물론이고 다른 학년이라도 교육 활동 같이 한 경우에는 포함해서 또 지도교사까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아하. 예,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네네. 대면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역학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반만 뭐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전체 학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같이 교육 활동을 섞여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가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늦어지는 그 타이밍만큼 이게 뭐 접촉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은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교육 활동을 같이 한 경우에 포함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보통 증상이 있기 이틀 전 또는 무증상 확진의 경우에서 확진이 2일 전까지 수업 시간표를 확보해서 확진자랑 같이 수업에 참여한 다른 교사나 학생들 그걸 다 확보해서 먼저 다 검사하게 하고 만약에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밀접 접촉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저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 자가격리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알립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학교 지금 백신 예약률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저희가 제가 백신 접종 예약률을 초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접종하는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 추가 예약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또 보냈기 때문에 예약률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이제 그러니까 저조한 이유로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많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학교 직접 학생들을 접촉해 본 결과 어때요? 학생들이 정말로 이상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이상 반응을 크게 호소한, 그러니까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고요. 물론 이제 좀 힘들어서 결석을 한 아이는 있었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한다 이런 거는 별로 보진 못했고요. 제가 다른 학교는 또 알아봤거든요. 이상 반응을 혹시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데 뭐 두드러기나 알러지 반응, 뭐 얼굴 부종 같은 그런 반응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과 피로감으로 3주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고 예. 또 접종 후에 등교했다가 또 실신해서 응급실에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이상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학생들이 입소문을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이상 반응 다 백신 안 맞을래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약간 언론에서 약간 불안감을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론, 처음에 저희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할 때 초기에 그때도 언론에서 계속 그 이상 반응에 맞아요. 대한 그랬죠. 그런 사례를 계속 내보내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이제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그 걱정하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 보건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건교사로서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을 놔준 이유는 장소와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학부모 이해와 설득이 우선인데 정부에서는 아마 장소와 편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거든요. 의료기관이라면 접종 후에 의료적인 처치가 바로 필요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종 후에 뭐 바로 부작용이 생기거나 수업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119를 부르거나 또는 이제 학교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바로 뭐 처치를 못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뭐 치명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근데 지금 그 당국 발표는 그렇게 만약 학교 방문 접종을 하게 되면 119 구급 차량 이런 것들을 대기시킨다라는 건데 이걸로는 대안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조금 보완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도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접종하는 게 이제 그 정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저희 보건교사 중에서도 학부모가 있잖아요. 자기도 우리 아이가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안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홍보라든지 설명을 좀 더 소상하게 해서 백신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백신 접종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그 설명이나 홍보를 하는데 좀 더 보완돼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동원해서 이런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요보다는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자발적으로 접종을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최선이죠. 그게 최선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상당히 큽니까, 선생님? 파악하신 바로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언론에서 보면은 그 학부모 단체에서 벌써 이렇게 반발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느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이었습니다.